안녕하세요. 우리 주인쌤입니다. 지난번에는 상호작용 1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상호작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올바른 상호작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타이밍, 상호작용을 개입해야 되는 타이밍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간에는 잘못된 상호작용, 그리고 개입이 필요한 상황, 그리고 상호작용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아이들에게 우리가 상호작용을 할 때는 그 일상생활에서의 상호작용은 꾸준히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무엇을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것에 모든 의미를 두고 선생님과 같이 대화를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일상생활에서는 좋지만, 자유선택 활동처럼 이렇게 아이가 흥미영역에서 놀이를 할 때에는 선생님께서 지나치게 개입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는 왜 상호작용을 안 하냐, 아이가 자유선택 활동을 하고 있으면 상호작용을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좀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아이가 놀 때는 항상 상호작용을 해줘야 되고, 아이가 반응하고 아이와 함께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정말 지극히 그냥 이론적인 것이지 현실과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놀다 보면 자기들만이 놀고 싶을 때가 있고, 또 자기가 집중해서 놀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것을 와서 어른들이 뚝뚝 맥을 끊어 놓는다면 정말 그냥 흔히 말하는 맥커터가 되는 것처럼 뚝뚝 맥을 끊어 놓는다면 아이의 놀이에 대한 그 무궁무진한 상상력과 확장과 연계와 그런 모든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너무나 지나친 교사가 개입을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놀이를 보고선 적당한 때에 개입을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가장 실수하시는 게 무조건 개입을 해서 내가 이 아이의 놀이를 확장시켜줘야지. 근데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상호작용은 무엇인가를 아이가 자유선택 활동 때에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그것을 지원해 주시는 것이 선생님의 역할이지, 이 아이가 확장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개입해서 확장시켜줘야지, 이 아이가 축소하지 못해서 내가 개입해서 좀 축소시켜줘야지, 마무리 지어줘야지, 아니면 다음 시간으로 연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거는 정말 지극히 이론적인 거예요. 근데 놀이 상황은 이론에 맞춰서 늘 진행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어느 날은 쌓기에서 열심히 놀다가 갑자기 흥미를 금방 잃어서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고 싶어질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영역에서 놀이하다가 저거랑 섞어서 놀이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선생님들이 그것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다가는 이제 아이가 놀이에도 모든 것에 다 흥미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상호작용은 아이의 흐름, 아이의 놀이를 딱딱 끊어버리는 것, 딱 잘라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잘못된 상호작용의 예고, 또 잘못된 상호작용을 하나씩 말씀드리자면 이론에만 너무 치우친 상호작용을 한 것이 잘못된 상호작용입니다.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끼리 모여서 이미 열심히 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이미 그 아이들 사이에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사가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유선택 활동 시에는 아이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교사의 간섭과 교사의 그런 것에 좀 요구에 아이들이 좀 이렇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선생님들께서도 좀 여유를 주시고 아이들에게 다가가실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이 상황에 개입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놀이에 확장과 연계와 축소를 막는 것은 결코 좋은 상호작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것들이 잘 끊어지지 않도록,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유지시켜 주셔야 하는 것이 자유선택 활동 시에는 선생님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정말 이 아이들이 그 충분히 확장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어떤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궁금하실 거예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 놀이가 지속되고 이 놀이가 조금 더 확장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한참 즐겁게 막 만들고 있어요. 무엇인가를 막 구성하고 있고, 무엇인가를 막 꾸미고 있고, 무엇인가를 조작하고 있고, 관찰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딱 시간 됐으니까 그만 놀자. 자, 이제 정리하세요. 정리할 시간이에요. 자, 모두 제자리. 이렇게 해버린다면 아이가 충분히 놀지 못한 그 찜찜한 느낌을 하루 종일 갖고 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첫 번째 충분한 시간을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충분한 그 아이가 느끼고 놀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이가 혼자 이곳에 앉아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선생님이 막 갑자기 아이들을 모아서 자, 우리 그럼 여기 모여서 이거를 해볼까? 나는 다른 거 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다른 것을 하려고 막 주도를 하고 계세요. 자유선택 시간에. 그렇다면 이 아이가 분위기가
내가 만드는 분위기는 이게 아닌데, 근데 저기 친구들이 모여있으니까 나도 가야 될 것 같아 하면서 끌려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분위기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 아이가 충분히 그 영역에서 무엇인가를 이뤄낼 수 있도록, 그리고 찜찜함이 남지 않도록 분위기를 또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또 이제 물질적인 것도 좀 제공을 좀 충분히 해 주셔야 돼요. 이 아이가 만들기 영역에서 예를 들어 지금 이제 10월이라서 가을을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허수아비 만들기를 하고 있어요. 미술 영역에서.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이제 대를 만들고 옷을 만들고 막 이제 만들다가 갑자기 더 무엇인가를 꾸미고 싶은데 재료가 부족해요. 내가 여기서 조금 더 뭔가를 더 재료를 갖다가 사용을 하면 내가 정말 원하는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재료가 부족해요. 이렇게 되면 선생님께서 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신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히 자유선택 활동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아이들이 활용하고 만들기를 할 수 있도록 재료로,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 재료를 충분히 제공을 해주셔야 하는 것도 선생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또 주셔야 돼요. 막 급히 뭔가 뭐 선생님이 분주하게 막 정리를 해요.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여기 어지러져 있는데 내가 좀 정리해줘야지. 여기도 어지러져 있는데 정리해줘야지. 그런 상황이 온다면 아이들 심리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쫓기는 느낌이 들어요. 선생님이 정리하기 전에 빨리 뭔가를 만들어야 돼. 선생님이 정리하고 있는데 그럼 나도 빨리 놀이를 정리해야 되나? 이렇게 돼버리면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기 때문에 자유선택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생각하기에 상호작용은 아이들과의 대화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상호작용은 결코 대화만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 시간, 뭐 환경적, 분위기적인 것, 또 뭐 재료적인, 물질적인 것, 또는 이제 심리적인 것까지 모두 다 충분히 선생님들이 지원해 주셔야 올바른 또 상호작용이 나올 수 있고 자유선택 활동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잊지 마시고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에게 정말 충분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4가지를 꼭 잘 충분히 제공해 주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